안녕하세요. 해외 소식 마스터의 이종구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는 이 세 가지 섹터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하나는 해외 소싱처, 해외에 있는 공장이죠. 물건을 싸고 대신 많이 사와야 되는 이 해외 소싱처. 두 번째가 이 중간에 있는 이 온라인 무역상이죠. 여기는 이 해외 소싱처의 물건을 우리가 구매하기 전에 테스트 해보는 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국내 시장에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해봄직한 물건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섹터가 교차하는 이 교집합 상품을 찾아내야지 우리가 비로소 이 해외 소싱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저는 사실 이 해외 소싱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죠. 공장도 많이 알고 있고, 공장은 모르더라도 어디에 가면 그런 공장이 많이 있다는 정보도 알고, 어떤 무역박람회에 가야지 그런 공장들이 많이 나온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688 알리바바를 저는 뭐 10년 넘게 벌써 이걸 해왔기 때문에 대충 지금 어떤 업체들이 여기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1688 알리바바는 계속 새로운 업체들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매일 봐야 하긴 합니다. 그래도 대충 여기에 대한 감은 있죠. 1688이나 알리바바보다도 계속 상황이 바뀌고 업데이트가 돼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시장 조사를 하고 이 상품 선정이 끝나면은 바로 1688 알리바바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상품을 주문을 해서 테스트를 하죠. 근데 이왕이면은 해외 소싱처가 확보된 상품들, 이 상품들이 터졌을 때 바로 제가 주문할 수 있는 공장 정보를 제가 아는 상품들 위주로 고르겠죠. 물론 모든 상품을 다 공장 정보가 확보된 상태에서 테스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서 또 찾으면 되니까. 뭐 당장은 이 공장 정보가 없지만 대충 어느 페어에 가면은 아니면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런 공장들이 있다는 감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상품을 사가지고 테스트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꼭 공장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사실 1688 알리바바만 가지고도 한 2.5배 정도 배수는 나오기 때문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은 제가 구매를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해외 소싱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두 번째 1688 알리바바에 대한 공부라든지 특히 이 해외 소싱처 공장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작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 시장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저랑 크게 일하는 방식이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이 두 번째부터는 좀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이 3번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2번, 즉 이 무역 사이트 1688 알리바바에 들어가서 바로 상품을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상품 선정을 하신 다음에는 1688 알리바바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 상품들이 여기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에 팔고 있는지, MOQ는 얼마인지 이 대충 감을 잡으셔야 돼요. 뭐 아주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상품이 있고 시장 조사한 걸로 봤을 때 마진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품이 있으면은 뭐 일부 주문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은 소량 주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이 2단계에서는 상품을 주문한다기보다는 일단 상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용도로 2단계를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1단계, 2단계를 거쳐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교집합 상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해외 무역박람회에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비재라든지 뭐 소형가전이라든지 이런 잡화로 한정을 짓자면은 봄, 가을에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이 캔톤 페어가 가장 적당한 무역박람회죠. 왜냐하면 여기는 카테고리가 상당히 다양하고 장소가 엄청 크기 때문에 물론 그 카테고리마다 전문 박람회가 따로 있긴 하지만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는 캔톤 페어만 가더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캔톤 페어는 특히 그 캔톤 페어 앞뒤로 홍콩 박람회가 또 열리기 때문에 하나는 기프트 박람회고 하나는 또 홈데코 페어가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뭐 아주 다르지는 않은데 2기의 앞뒤에 열려요. 캔톤 페어가 총 1, 2, 3기에 나눠서 열리는데 1기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용품 뭐 이런 게 많고 2기가 이제 이 잡화 생활용품 뭐 홈데코 뭐 그릇 주방 뭐 등등등 있는 거고 뷰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는 주로 이제 패브릭 용품이 많아요. 진안 페어라고 홈데코 페어가 이 광저우 페어 바로 앞에서 또 열립니다. 그래서 이 캔톤 페어를 한번 가시면은 무역박람회 3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봄, 가을에 열리는 캔톤 페어를 가시는 거죠. 그래서 캔톤 페어에 가시면은 이제 공장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 해가지고 나온 그 교집합,
그 상품들이 거기에 과연 있는지. 근데 이제 막상 여기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1단계에서 국내 시장조사에서 이제 나온 그 후보 상품들, 그 다음에 이제 1688 알리바바 거쳐가지고 또 교집합 만들고 이 기획한 거를 또 무의미하게 만드는 더 좋은 상품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무엇이 좋은 상품이냐? 그 얘기도 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혼자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 명이 같이 간다고 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와, 이 상품 이 가격에 우리나라에 갖다 팔면 잘 팔리겠다. 이렇게 이제 감탄사가 나오는 상품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집합 상품을 찾으러 가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 예상치 못했던 또 놀라운 상품들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가는 곳이 무역박람회죠. 캔톤 페어라는 곳이 우리나라는 사실 제 생각에는 여기 전체 매출의 1%도 안 되거든요. 거의 다 이제 뭐 미주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물건을 더 많이 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상품보다는 앞으로 잘 팔릴 상품을 여기에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1단계 했고 1단계 시장조사 했고 2단계 1688 했고 3단계 캔톤 페어 가서 대충 이제 감을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캔톤 페어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 2번에서 본 그 상품들이 만약에 터졌을 때 그거를 대량으로 저가로 주문할 수 있는 그 공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 정보를 얻는 방법은 가서 뭐 앞으로 내가 다음번에 주문할 텐데 뭐 너 주소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워낙 그 박람회가 바쁘고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다급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공장 정보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당장은 물건을 안 사더라도 마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이제 몇 개를 가져다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한 포토 코테이션을 달라고 하세요. 이러려면 당연히 명함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내가 고른 상품을 여기 명함에 적힌 이메일로 나중에 그 포토 코테이션을 달라. 그러면 이제 포토 코테이션이 오면은 그 안에 이제 공장 정보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많은 상품의 포토 코테이션을 무역박람회에 가가지고 이제 받아오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끝단인 무역박람회까지 봤기 때문에 무역박람회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간 후에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국내 온라인 커머스 셀러 레벨에서도 여기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하고는 이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상품을 접근하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 간 것만으로도 레벨이 뭐 0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한 6, 7단계까지는 그냥 올라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공장이 뭐가 나와 있는지를 이제 확보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국에 와서 1688 알리바바를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겹치는 상품들이 이제 눈에 보이겠죠. 이 공장 상품들을 소량 테스트할 수 있는 상품, 그 옵션이 여러분들한테 생긴 거죠. 1688 알리바바 사이트를 보면서 이 1, 2, 3번 교집합이 완성된 상품을 위주로 비로소 주문을 합니다. 이 주문을 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뭐 기존의 영업을 즉 판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상관이 없고 즉 뭐 스마트 스토어가 있다든지 뭐 어디 입점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영업 활동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면은 적어도 스마트 스토어는 2단계에서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고 1688 알리바바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물건을 주문을 합니다. 2단계에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송금을 하고 물건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러려면 상당히 그 절차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많아요. 1688 알리바바에서 상품을 주문하려면 중간에 이 구매 대행 업체를 하나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구매 대행 업체한테 수수료를 적게는 8%, 많게는 15%를 주는데 이건 업체마다 수수료가 달라요. 근데 뭐 어디가 봐가지고 어디가 싸다는 게 아니라 8%라고 만약에 하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나중에 이제 추가가 포함이 되는 거고 15%다 그러면 웬만한 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뭐 1, 2억 주문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율이 그렇게 큰 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조건이나 뭐 이런 계약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담당자가 누구냐예요.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많고 또 시행착오도 많고 또 하다 보시면 이제 뭐 오해도 많고 얼굴 붉힐 일도 많고 이 중국 업체랑 거래해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이런 이슈들을 과연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자기 일처럼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 이거를 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대충 이제 전화해보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느낌이란 게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고 궁금한 거를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든지 이거는 뭐 우리가 대충 이제 얘기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그 구매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만들었고 구매 대행 업체 선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1688 알리바바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물건을 주문을 하는 거죠. 자, 물건 주문을 한 다음에 이제 물건이 왔습니다, 한국에. 자, 이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도 하시던 거랑 똑같아요. 사진 찍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사이트에 업로드 시키고. 근데 이제 1688 알리바바 장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골랐을 때 그 물건을 파는 셀러가 많아요. 한 상품이라도 파는 셀러가 많기 때문에 그 파는 셀러들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진이라든지 상세 페이지가 아주 잘 정리된 데가 있어요. 그럼 굳이 뭐 여러분들이 고른 상품을 파는 그 업체 거가 아니더라도 그 상품을 파는 다른 셀러의 만약에 상세 페이지가 잘 돼 있으면은 거기 거를 좀 긁어다가 거기 사진하고 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잘 만들고 드디어 이제 이거를 파는 거죠. 이렇게 팔면은 대충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 팔리는 거를 이 단계 전에 확보한 그 무역박람회에서 확보된 그 공장에 이메일로 이제는 직접 갈 필요는 없죠. 물론 뭐 시간이 있으시면은 주문하러 그 다음 시즌 페어에 한번 더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시간이 촉박하면은 그냥 이메일로 저번에 이제 우리가 그 포토 코테이션이 왔잖아요. 포토 코테이션이 온 그 이메일에다가 이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1688 알리바바 주문했을 때는 중간에 이제 그 구매 대행 업체라는 수수료를 이제 8%에서 15%를 받는 구매 대행 업체를 썼는데 이렇게 이제 공장이랑 직거래를 할 때는 구매 대행 업체가 아니라 중간에 통관사가 하나 있으면 돼요. 이 통관사라는 거는 8% 10% 이런 수수료를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통관사 수수료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의 물건이 이제 그 FOB, 이제 공장에서 이제 부두까지 도착하는 가격이 FOB거든요. FOB 가격에다가 이제 부두세 내고, 뭐 보험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상 그 물류비, 컨테이너 차지, 부가세, 관세 뭐 이런 거 다 내고, 거기에 이제 이 통관사 수수료, 여긴 많지 않아요. 몇 프로밖에 안 합니다. 아까 그 구매 대행했을 경우에는 화주가 여러분이 아니라 구매 대행한 업체가 화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화주인 거죠. 그래서 송금을 여러분들이 직접 공장으로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 이 이야기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어렵진 않아요. 그냥 통관사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국민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전화하면 다 가르쳐 줍니다. 다 이해하기도 쉽고. 자,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물건을 수입해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수량이 좀 되잖아요. 적어도 뭐 한 300만 원어치는 이제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많게는 뭐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어차피 물건을 500만 원어치, 300만 원어치 사면은 여러분만 파는 상품이거든요. 이제 국내에 이 상품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국내에 여러분만 이 상품을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브랜드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브랜드 만드는 거 쉽잖아요. 이런 브랜드를 저는 이제 버추얼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야기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상품을 더 잘 팔기 위한 이 상품에 이 브랜드가 안 붙었을 때는 한 10개 나가는데 이런 브랜드가 여기 붙었을 때는 한 20개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간단하게 마치 뭐 패키지 디자인처럼 로고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 디자인을 공장에 줘서 가급적이면은 아예 각인을 해가지고 이 상품에다 박는 건데 그러면 아마 수량이 요걸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00~300만 원어치 주문했다 쳤을 때는 아마 그 상품에다가 박아주지는 않을 거고 아마 상품 패키지에다가는 박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공장이 그것도 어렵다. 우리는 200~300만 원 주문해서는 이 패키지에도 받기 어렵다 그랬을 때는 그냥 무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팔 때 그 상세 페이지라든지 어떤 썸네일에다가 로고를 박으면 됩니다. 그럼 브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문도 했고 브랜드도 만들었고 이제 물건이 오겠죠. 통관사 통해가지고. 그럼 뭐가 필요하죠? 자, 이제 물류센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내 창고가 있어야 됐는데 직원도 뽑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3자 물류, 아까 제가 설명드린 3자 물류가 있기 때문에 3자 물류센터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3자 물류는 이 구매 대행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구매 대행은 이제 최근에 막 생긴 업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업체들의 수수료라든지 그 해주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 이 3자 분류는 꽤 오래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옛날 수수료를 그대로 받으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최근에 생긴 업체들은 소자본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잘 알기 때문에 가격 정책이 측정이 돼 있어요. 이 3자 분류를 선정을 할 때는 이 업체마다 이 가격 내용들을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3자 분류가 너무 멀리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 그 물류센터에 갈 일이 생겨요. 뭐 재고 파악을 직접 하러 갈 일도 있고 뭐 불량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 가야 되는데 서울 입장에서 이제 안성 넘어 있으면은 귀찮아서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요 안성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그 3자 분류를 고르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송금하고 나서 이제 물건이 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복잡한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비로소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 해외 소싱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미 많이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 물건은 아마 잘 팔릴 거예요. 그냥 무역박람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으로 물건을 주문한 것보다는 아마 이 물건이 잘 팔릴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또 뭐냐면은 이 물건을 어디에 팔아야 되느냐가 또 문제예요. 제가 이제 이 상품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간을 들여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선정할지를 대충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해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이 키워드 노출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키워드 노출이 잘 안 되니까 상품성은 좋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긴 한데 이 키워드 노출이 잘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스토어랑 잘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이 스마트 스토어가 아주 뭐 충성 고객이 많고 이 단골이 많은 데라면 모르겠으나 이 키워드 노출에 의지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스마트 스토어를 여러분들이 운영하신다면은 이 키워드 노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품을 수입했을 때 이 트래픽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상품은 좋고 검증도 됐고 얼마든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다는 어떤 그 검증은 된 상품인데 이게 키워드 노출이 안 돼가지고 손님하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럴 때는 그 여러분들의 그 판로를 좀 바꿔봐야 돼요. 이 상품이 정말 좋다면은 누가 봐도 좋다면은 이 쇼핑몰의 MD들이 봐도 분명히 좋은 그 피드백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건을 어디에 파는 게 유리하냐면은 쇼핑몰이 어떤 그 시스템이나 로직으로 이 노출 구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즉 MD가 상품을 선정을 해서 노출 구조를 자기가 매뉴얼로 지정할 수 있는 룸이 많은 그런 조직을 가진 쇼핑몰이 유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뭐 이 생활용품으로 얘기하면 오늘의 집이라든지 뭐 집 꾸미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 이 매뉴얼 반 섞여 있는 데가 팀원이나 뭐 이런 위메프나 이런 곳이겠죠. 그 다음에 뭐 11번가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뭐 GS 뭐 이런 종합물도 마찬가지인 거고 시스템보다 조금 더 사람의 어떤 그 의사결정의 포션이 조금 더 큰 곳이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키워드 노출이 약하고 대신 사람이 봤을 때 이 상품은 정말 잘 팔릴 것 같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은 처음에 시작은 스마트 스토어에 물론 등록을 하지만 반드시 사람이 이 물건을 좋은 노출 구조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먼저 영업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데다가 잘 노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면은 물론 거기서 매출이 나오면 또 좋지만 장점은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은 내가 뭐 유메프를 갔다, 티몬을 갔다, 11번가에 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도 이 상품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적립금도 있고 또 결제하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노출이 되면은 판매가 돼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 스토어를 더블 체크하기 때문에 여기 매출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여기 매출이 올라가겠죠. 이쯤 되면은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 수수료가 더 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딜을 내리고 미안하지만 여기 딜을 정리를 하고 이 스마트 스토어만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정리하자면은 시장조사 해고 그 다음에 이 시장조사한 상품이 1688 알리바바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 교집합에 나온 상품이 해외에서 대량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지 이 피지빌리티가 있는지를 무역박람회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된 상품 위주로 다시 1688 알리바바 와가지고 소량 사가지고 물건을 사서 테스트를 하고 그죠? 잘 팔리는 거는 이 공장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받아다가 판다.
근데 팔 때는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것보다는 물론 스마트 스토어도 올리지만 사람이 노출을 찍어줄 수 있는 이런 그 다른 쇼핑몰에서 팔고 그 다음에 이게 노출이 많아지면은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여기 상품 정리하고 여기에 집중한다. 자, 여기 이제 리뷰 이야기도 있고 댓글 이야기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기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단계에 대한 한번 그 개괄적인 설명을 쭉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상품 선정, 시장 조사에서 과연 나한테 맞는 상품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상품을 나는 이 해외 소싱이라는 이 큰 스펙트럼 안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